넓이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 책에 보시면 이렇게 몇 페이지에 걸쳐서 또 내용 나와 있는데요. 얘도 백지에다 일단 설명을 먼저 좀 할 거고요. 밑에 보면 공간이 좀 많이 있죠. 이 페이지에. 부족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요렇게 놓고 제가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부족한데? 난 이거보다 좀 더 쓸 거거든요. 일단 요 안에 쓸 만큼만 제가 최대한 좀 컴팩트하게 설명을 좀 할게요. 넓이는 정적분 이야기할 때 말했는데, 정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fx가 x축 위에 있다고 하면 x축 fx,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와 같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x축 fx가 이렇게 있고요. 참 뒤에 무슨 노트 뭐 이런 자리 많이 있죠. 그죠? 책 뒤에 보면 공간 많이 있으니까 여기다 다 넣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a, 여기를 b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요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요 s가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다 그런 의미였다고요. 이게 정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라고 했는데 이제는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 구하려면 a에서 b까지 적분하면 돼 인데 fx가 항상 x축 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밑에 있을 수도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좀 띄워서. 공간이 협소하다는 걸 굉장히 좀 약간 압박감이 시달리고 있어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를 a라고 보고 여기를 b라고 보고 이 부분의 넓이를 역시나 똑같이 s라고 해보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정적분을 하잖아요. a에서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면 그럼 이 정적분의 값은 음수로 나오게 돼요. 왜 음수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지난 시간에 증명 안 했죠. 이게 왜 이거인지 그 증명하는 과정이 책에 다 있거든요. 여러분 기본서 같은 데 보시면. 근데 하면 잘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미안하지만 외우세요 일단. 위에 있으면 정적분 값이 양수로 나와요. 넓이랑 똑같고요. 밑에 있으면 정적분의 값이 음수로 나와요. 근데 뭐 넓이랑 전혀 상관없는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넓이랑 당연히 같은 값인데 마이너스만 달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달아주시면 넓이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정적분의 값에다가 마이너스만 달면 넓이가 돼요. 이 마이너스는 실수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인테그랄 안으로 집어 넣을 수도 있거든요. 이 인테그랄 안으로 마이너스를 집어 넣어 보면 a에서부터 b까지 마이너스 fx dx 하세요 라는 말인데 그럼 얘는 뭐 하는 거냐면 피적분 함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에 a에서 b까지 적분하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죠? a에서부터 b까지 마이너스 fx dx라는 건 이걸 fx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fx는 누구라고? 이렇게 생겼다고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녀석 y는 마이너스 fx 이렇게 생긴 녀석을 a에서 b까지 적분하세요니까 이 부분 정적분하세요라는 말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건 사실은 정적분하면 음수가 나오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거나 혹은 마이너스를 떼내거나 해서 넓이를 만들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림에서 보자면 이거 x축 위로 끄집어 올려가지고 넓이 구하겠다라는 말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녀석은 정적분하면 그 자체로 그냥 넓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계속 위에만 있던가 계속 밑에만 있던가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렸을 때 내가 원하는 구간에서 fx가 계속 위에만 있던가 계속 밑에만 있으면 실전에서는 즉 x축이랑 교차되지 않으면 그냥 일단 정적분 하는 겁니다. 해서 양수로 나오면 위에 있나 보지 뭐. 그죠? 해서 음수로 나오면 밑에 있었나 본데 이러고 마이너스 그냥 똑 떼시면 돼요. 지금 제가 한 말 이해되죠? 봐봐요. 어차피 x축이랑 만나지 않는 상태라면 그냥 정적분을 하자는 거야 일단. 해서 우리가 손대는 건 마이너스 떼내는 거 정도인데 정적분의 값이 양수로 나오면 그냥 양의 값인 거고요. 위에 있었나 보지. 정적분의 값이 음수로 나오면 밑에 있었나 보지. 마이너스 떼내면 그냥 넓이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위에만 있던가 계속 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섞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 부분의 넓이들을 가로지고 뭐라고 하냐면 곡선 fx와 x축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표현해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둘러싸여진 도형이 두 개 있다는 거 보이죠? 그래서 뭐 요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보고 여기를 베타라고 보고 여기를 감마라고 보고요. 요 부분의 넓이를 s1, 요 부분의 넓이를 s2 이렇게 생겼다고 보자고요. 각각 따로따로 구해볼 텐데 따로따로 구하려고 하는 이유는 S1은 X축 위에 있고요. S2는 X축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서 따로 구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죠? 보면 S1이라는 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그냥 적분하면 되죠. X축 위에 있거든요. 그죠? S2라는 건 그냥 정적분 하시면 음의 값이 나올 테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요 마이너스는 말했지만 그냥 안으로 집어넣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베타에서 감마까지 마이너스 fx dx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둘러싸진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S1이랑 S2를 더해서 둘러싸진 도형의 넓이를 구할 거라고요. 그럼 이걸 이 정적분으로 써보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 하는 거고요.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는 마이너스 fx dx 이렇게 하는 건데 또 선이 보이네. 약간 아쉽죠. 뭐가 아쉽냐면 피적분 함수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이건 f야. 근데 얘는 마이너스 f예요. 속지마. 다른 거야. 다르다고요. 적분 구간이 알파에서 베타, 베타에서 감마니까 하나로 합치고 싶은 욕구가 마구마구 들겠지만 피적분 함수가 다른 녀석이에요. 하나는 fx고 하나는 마이너스 fx잖아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건데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는 그냥 이렇게 생겼지만 베타에서 감마까지 마이너스 fx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함수라고요. 대칭이동한 녀석이니까. 그래서 하나로 합칠 수 없는데 이걸 약간 잔머리를 굴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넓이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정적분해서 양수면 내비두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떼서 양수를 만들 거거든요. 마치 뭐 하는 거와 같으냐면 절대값을 씌우는 거와 같아요. 떨어뜨릴 뻔했어요. 절대값을 씌우는 거와 같아요. 너무 중요해서 제가 말하느라 뿔핀을 떨어뜨릴 뻔한 거예요. 절대값을 씌우는 거와 같다고요. 양수면 내비두고 음수면 양수를 만든다는 거야. 그건 정적분의 값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 fx 곡선을 생각하셔도 돼요. 위에 있는 녀석은 그냥 냅두고 정적분 할 거고 밑에 있는 건 접어 올려가지고 정적분 할 거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써놓고 나서 보면 여기서는 fx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fx이긴 한데 이걸 굳이 이렇게 쓸 거라는 거야. 굳이 절대값 fx dx로 얘도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절대값 fx dx라고 이렇게 쓴 이유는 절대값 fx를 노란색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내려왔다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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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녀석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 나오면 어때요? 피적분 함수가 똑같이 생겼죠. 둘 다 절대값 fx라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지. 적분 구간이 연결되어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절대값 fx dx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쓰자면 굳이 쓰자면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긴 있습니다. 근데 쓸 수 있긴 있는데 계산은요. 어차피 이렇게 해야 돼요. 절대값 적분법 없다니까? 이거 0보다 큰 거 작은 거 따로따로 계산하셔야 돼요. 어차피. 그래서 쓰자면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습니다만 계산은 어차피 위에 것처럼 해야 되고 그나마 위에 것처럼 하는 것도 약간 요령을 부려보자면 다시 요 그림을 생각해 보자고요. 둘러싸여진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둘러싸여진 도형의 넓이를 구할 거니까 교점을 먼저 찾으셔야겠죠? 교점을 찾아보니까 알파랑 베타랑 감마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교과서에서 설명하기로는 야 교점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구간이 알파에서 베타 베타에서 감마가 될 텐데 그럼 요 사이에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야지. 즉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그냥 정적분 하든지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적분 하든지 할 거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알파랑 베타랑 감마가 교점으로 나왔으면 일단 구간별로 따로따로 정적분을 일단 하세요. 따로따로.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fx dx. 일단 따로, 이거 자꾸 생기지? 따로따로 해놓고 조금만 더 옆으로 합시다. 따로따로 연습장이 늘어나고 있죠? 따로따로 하고 나서 따로 정적분한 값이 양수면 내비두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이 바깥쪽에다 세우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요거랑 요거는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은 다른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봐요. 교점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건 그 사이에서는 X축이랑 안 만난다는 거예요.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는 안 만나요. 즉, 안 바뀌어요, 부호가. 그러니까 그냥 통째로 적분한 다음에 양수는 내비두고 음수는 마이너스 잘 자는 거예요. 베타, 감마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라고 쓰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걸 쓸까요? 이거는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fx, dx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거랑은 다른 이야기예요. 한 방에 정적분한 다음에 절대값 씌운 거랑은 다르다고. 이거는 만나는 구간별로 다 따로따로 정적분해서 따로따로 절대값을 씌우는 거예요. 이 노란색으로 쓴 건 왜 안 되는 거냐면 봐봐요. 그냥 S1 더하기 S2를 하잖아요. 아니지. 그냥 정적분을 하잖아요. 미안해. 역시 좁아요.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fx, dx 그냥 한 방에 정적분을 하시면 이거를 억지로 이렇게 쪼갤 거예요.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fx, dx 이렇게 되고요. 얘는 누구냐면 S1이에요. 얘는 누구냐면 마이너스 S2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정적분하면 뭐 되냐면 위에 부분은 그냥 S1으로 나오지만 밑에 부분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기 때문에 넓이랑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값이 나온다고요. 심지어 만약에 S1이랑 S2가 같잖아요? 그러면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fx, dx 하면 얼마란 이야기예요? 이거 0이더라 라는 말이에요. 위에 부분, 밑에 부분의 넓이가 같으면 한 방에 적분해서 0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경우에 따라서는 음수가 되기도 하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한 번에 적분해서 절대값을 씌우겠다? 이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절대값의 위치가 어디냐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억하기를 교점별로 다 자르는 거야. 구간별로 잘라서 따로따로 정적분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안 바뀔 거니까. X축이랑 안 만날 거니까. 그래서 다 따로따로 정적분, 따로따로 절대값 씌우시고 교과서에 보면 그래서 막 써있기로는 그런 거 써있거든요. X축보다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이런 거 그래프 대충 그려봐야 알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 물론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익숙해지면 어차피 나오는 거 이제 3차 4차밖에 안 나오잖아요. 해봐서 알겠지만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그래프 그려서 누가 위에 있고 밑에 있고 파악하는 게 괜찮지만 굳이 그림 그리지 않아도 그냥 정적분 해보셔도 되고 그리고 계산을 하다 보면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예제 풀면서 하겠지만 하다 보면요 위에 교과서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약간 마음이 불편해져요. 왜 불편해지냐면 그냥 지금 바로 하나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괜히 선을 만들었어요? 선을 없앱시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 좀 그렇다. 뭐 하냐? 야, 1하고 5가 근이면 뭐죠? fx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 이렇게 생겼고 얘랑 x는 1, x는 2로 둘러싸진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런 거예요. 1, 2는 좀 그런가? 2하고 3 할까요? 2하고 3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둘러싸진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야. 그럼 위에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제가 말했잖아요. 1하고 5라고. 그리고 그려보면 이렇게 됐어요. x축 여기 1하고 5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2하고 3이야. 여기 2고요. 여기 3이에요. 그럼 지금 이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거든요. 그림 그려보니까 어때요? x축 밑에 있죠. 그럼 이건 마이너스를 달아서 정적분 하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맨 앞에 마이너스? 야, 마음이 불편해요. 굉장히. 2차 곡선, 지금 얘는 곡선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 개의 곡선으로 둘러싸진 도형도 좀 이따 금방 얘기할 거거든요. 걔도 보면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책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근데 우리는 그거 되게 불편하거든요. 방정식을 만들어도 교점 찾으려고 여러분 방정식 만들면 최고차항 개수는 양수가 되게끔 어떻게 만들잖아요. 웬만하면
좀 성향 이상하지 않으면. 근데 교과서에서 하는 대로 하면 약간 음수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약간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위에 있냐 밑에 있냐 이걸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대신에 언제 교차되는지, 언제 대소관계가 바뀌는지 그건 아셔야 돼요. 그걸 기준으로 다 잘라서 토막토막 내가지고 어차피 적분해야 되거든요. 교과서에서 시키는 대로 하더라도 토막토막 내긴 해야 돼요. 거기서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양수냐 음수냐, 여기서 여기까지 양수냐 음수냐 이걸 보란 이야기인데 정적분 해보면 어차피 티 난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누가 위에 있든 밑에 있든 신경 쓰지 말고 정적분 하자 그런 이야기고요. 말 나온 김에 그럼 두 곡선으로 둘러싸진 도형도 이야기를 할 텐데 쉬워요. 봐. 이렇게 생긴 걸 y는 fx라고 하고요. 이렇게 생긴 걸 y는 gx라고 보면 둘러싸진 도형이라는 건 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분의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얘도 교점부터 찾으셔야 돼요. 적분 구간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점 x좌표를 알파라고 보고 요점 x좌표를 베타라고 볼 거야. 넓이를 s라고 보면 저 넓이는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교과서 설명하기론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래요.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서 정적분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죠?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돼요. 그냥 x축이 가상의 x축이 여기쯤에 있다고 보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는 이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고요. 알파에서 베타까지 gx dx는 요 밑에 부분 되겠죠. 요거. 그래서 그 둘을 빼가지고 만들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계산하는데 상상을 해보면 만약에 이거 둘 다 2차 곡선이라고 봐요. f는 최고차항이 음수예요. 얘는 양수고요. 음수에서 양수를 빼가지고 식을 만든다? 이건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하자고요. 누가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모르겠고 그냥 내 마음대로 두 식 뺄 거야. 아무거나 순서 니네 마음대로. 그리고 나서 정적분을 해요. 해보면 음수 나오거든요. 미안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절대값 빡. 어차피 요 사이에서 더 이상 교점이 없다는 것만 알 수 있으면 이렇게 푸시면 되더라라는 거고요. 곡선이 여러 개여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어. 뭐 얘가 y는 fx고 얘가 y는 gx야. 교점 찾았더니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여기 감마예요. 그럼 둘러싸진 도형의 넓이 S1 더하기 S2는 어찌할 거라고. 일단 교점 별로 잘라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에서 G 빼가지고 정적분 더하기 베타에서 감마까지 F에서 G 빼가지고 정적분. 그런데 아마 저 그림에 따르자면 둘 중에 하나는 양수고 둘 중에 하나는 음수일 거예요. 누가 양수고 음수고 몰라도 된다고 그냥 각자 따로따로 절대값 씌우면 따로따로 넓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 정도가 넓이를 구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녀석입니다.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책으로 가서 문제 몇 개 보도록 하죠. 그래도 이 몇 가지 팁이 나오기 전에 문제 정도는 봐야 하니까요. 잘 안 보이나? 네. 책 있으신 분은 251번 책으로 봅시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랑 x축 x는 0, x는 2로 둘러싸진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바쁘다 그지? 자, 그래서 식을 보시면 뭐 그림 그리자면 그릴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요 녀석이랑 x축이랑 0이랑 2로 둘러싸진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래서 유심히 보니까 0과 2 사이에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있는가 쳐다보니까 만나는 점이 3, 1에 이렇게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하고 3이잖아요.
0과 2 사이에 없죠. 그죠? 없어요. 교점이 없어요. 그 말은 저 안에서 뭐 굳이 구간으로 나누어서 정적분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뭔 얘기냐면 0에서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정적분해요. 그리고 나서 절대값을 씌우시면 얘가 넓이가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요. 마이너스 1과 3에서 x축이랑 만나는데 0에서부터 2까지 정적분하세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무슨 공식 같은 건 아니지만 요거도 약간 잔머리를 굴려보면 요 그림에서요. 이건 다 썼을 테니까 지우고. 요 그림에서요. 저 그림 다시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에요. 그리고 요 녀석 대칭축이 어디 있냐면 1이거든요. 그런데 적분 구간이 0에서 2래요. 그럼 0에서 1까지랑 1에서 2까지랑 넓이 똑같겠죠? 물론 뭐 0에서 2까지 한쪽 끝이 0이기 때문에 산수가 많이 어렵진 않을 텐데 그 나머지 한쪽 끝이 1이면 또 얼마나 편한지 알죠? 개수만 보면 되잖아요. 그럼 이 얘기네. 0에서 1까지만 일단 정적분 해가지고 마이너스 뜯어내고 2배 하면 넓이 되겠네요. 그죠? 논리적으로 얘는 0에서 1까지를 2배 한 거야. 이거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그냥 그림을 보니까 그렇게 풀어도 되는 거네. 그죠? 넓이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머리를 살짝 굴려보면 좀 더 손쉽게 산수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번은 그림을 좀 그리긴 해야겠네요. 그죠? 뭐 그 적분 구간이 그러니까 아래 끝, 위 끝 적분 구간이 지금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둘러싸인 도형이래잖아요. 교점을 직접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건데 얘는 인수분해 보면 1과 2이니까 그림을 그리면 x축에 y축에 1, 2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그죠? 해서 x축, y축으로 둘러싸진 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요게 좀 문제마다 통일이 안 돼 있는데 x축, y축으로 둘러싸진 부분이면 곡선이랑 x축, y축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 곡선이랑 x축이나 y축 중에 하나로만 둘러싸도 된다는 건지 그게 약간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x축, y축, 곡선 전부 다 써먹으려면 여기밖에 안 되고요. x축이랑 y축이랑 곡선 그렸을 때 무언가로 둘러싸여진 거 다 찾으세요. 그러면 얘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그러니까 이 노란색 하나만 구해서 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노란색, 파란색을 다 구해서 더해야 답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여기에서 나온 문제는 모르겠어요. 둘 중에 뭘지. 둘 다 구해서 해설지에서 답이라고 하는 게 답입니다. 보통은 노란색만 구하는 거예요. 곡선이랑 x축, y축으로 둘러싸진 부분이니까 저 세 개가 다 동원돼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문제마다 조금 뉘앙스 차이여서 뭐 정확하게 딱 꼬집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 세 개가 다 있어야 돼. 다 둘러싸여진 뭐 일종의 요소여야 돼.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 세 개 그림 그렸더니 뭔가 도형이 됐어. 그럼 넓이 구해.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거는 뭐 해설에 따라 다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부분 다 구한다고 치면 0에서 1까지랑 1에서 2까지를 따로따로 구해야겠다는 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얘는 0에서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dx 하고요. 1에서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dx 하고요. 똑같이 생긴 녀석을 일단 정적분하고 나서 따로따로 절대값을 씌운다고요. 얘는 아마 양으로 나오겠죠? 양의 값으로. 얘는 아마 음의 값으로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를 달아주시면 양수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밑에 건 산수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나오는 건 252번 보시면 X축이랑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거든요. 1번 보면 둘러싸여진 도형이니까 교점 찾는다고요. 교점 찾는다는 건 방정식 푼다는 이야기니까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그죠? X로 하나 뽑아내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교점이 두 개다. 0하고 1. 둘 중에 하나는 접점이죠. 누가? 1이. 그러니까 그림은 어떻게 생겼냐면 X축에 0에서 1 이렇게 생긴 녀석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러싸여진 도형은 여기가 되겠죠. 이 문제랑 전혀 상관없는데 요점 X좌표 얼마라고요? 극대점 X좌표 얼마라고요? 극소, 극대, 다시 극소랑 같아지는 거 2대1 이렇게 생겼다고요? 기억하라고 그냥 상관없지만 계속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라는 거고요. 이 그림 그리지 못해도 교점이 0과 1밖에 없다는 건 우리 이해가 되잖아. 인수분해 해보면 그러니까 이건 알았어. 0에서 1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x를 적분할게. 그리고 나서 절대값 씌울게 라는 거예요. 얘는 양수로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절대값을 씌우나 마나 어차피 값은 그대로 나오긴 할 겁니다. 다음에 오는 요 녀석은요. 얘도 인수분해 해보면 x, x-1, x-2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그죠? 교점이 3개예요. 더 이상 어차피 없을 거잖아요. 교점이 3개라는 건 이런 이야기죠. 0에서 1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x를 적분하고 1에서 2까지도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x를 적분한 다음에 따로따로 절대값을 씌워서 각각의 넓이를 구해서 더하면 되더라 라는 건데 그림을 그리는 게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 보셔도 되긴 하거든요. 부호를 미리 확정하셔도 된다고요. 부호는 뭐가 될 거냐면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0하고 1하고 2에서 만날 건데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0, 1, 2에 0에서 1까지는 요거, 1에서 2까지는 요거니까 사실은 여기다 마이너스를 달아서 적분해야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요것도요. 어차피 뒤에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하려고요. 요것도요. 3차 곡선에서 제가 요거 2대1 이야기하면서 하나 더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 대칭이 되는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3차 곡선에서 대칭이 되는 점. 그게 어디였냐면 극대점하고 극소점의 중점. 그 점을 기준으로 180도 돌리면 딱 겹쳐요. 3차 곡선은 항상. 그러니까 요 점에 대해서 완전히 점대칭인 녀석이거든요. 그러면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 X축도 어쨌든 직선이기 때문에 요 점에 대해서 완전히 대칭이거든요. 그 말은 요 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 이 세 개가 간격이 일정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두 점의 중점이 얘더라라는 거예요. 혹시 뭐 그 수열 단원 들은 사람 있으면 이 좌표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뭐 어쨌든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이 같더라라는 겁니다. 점에 대해서 대칭이거든요. 즉 곡선도 요점 대칭, 직선도 요점 대칭, 그럼 이 그림 전체가 요점에 대해서 대칭. 그 말은 요 부분의 넓이와 요 부분의 넓이도 똑같더라라는 겁니다. 교점이 0하고 1하고 2예요. 간격이 똑같죠. 그럼 요 점이 하필이면 그 주인공이란 이야기예요. 대칭이 되는 점. 그러니까 요 부분 넓이랑 요 부분 넓이랑 똑같다라는 말이고. 그럼 얘도요. 0에서 1까지만 넓이 구해가지고 2배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다시 얘가 그 대칭이 되는 점임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살펴서 양쪽 끝에 거의 중점이 가운데 거면 돼요. 이 그림에서 보면 이런 건데 만약에 여기서 요 직선이 조금이라도 틀어져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요 간격은 줄어들었고요. 이 간격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끝에 중점이 얘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교점의 좌표만 딱 쳐다보면 세 개를 보면 그 가운데가 중점이다. 그러면 그 점이 요 딱 가운데 있는 점이다 라는 말이고, 그렇다면 요 위에랑 요 밑에 부분의 넓이는 똑같아지더라 라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로 만약에 이거요. 다시 여기로 와서 0에서부터 2까지 정적분, 그냥 한 방에 정적분하면 얼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0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한 방에 정적분하면 0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위에 부분, 밑에 부분 넓이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를 칠판으로 보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똑같은 그림 하나 있죠. 워낙 자주 나와서 이것도 교과서에 정리를 그냥 해주면 되는데 하도 많이 나와서 교과서에 잘 안 나와요, 이 말이. 근데 알아두시면 꽤 유용한 녀석이니까. 3차 함수 그래프 있고요. 교점이 이렇게 3개 있는데 만약에 베타가 알파 감마 더해서 반이래, 중점이래 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 점이 하필 대칭이 되는 기준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S1과 S2가 같더라 라는 거예요. 위에 부분의 넓이와 밑에 부분의 넓이가 같더라 라는 거예요. 그렇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한 게 0이 되기도 하더라 라는 겁니다. 지금 다 서로 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거 셋 다 같은 이야기예요. 오케이? 이거 셋 중에 하나라도 증명이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라고요. 그냥 알파에서 감마까지 적분했더니 오 빵이네. 그러면 교점 3개가 딱 가운데 중점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3개를 기억을 하시고 뭐 산수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역시나 알아두시면 꽤 유용한 녀석이니까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 자, 그래서 이런 문제 푸는 건데, 첫 번째 문제도 보시면 y가 x, x-a, x-a- 이렇게 생겼대요. 교점이 3개죠. 0하고 a하고 a 플러스 2하고 둘러싸여진 부분이 2개 있는데 넓이가 같대요. a가 얼마다? 0이랑 a랑 a 플러스 2래요. a가 얼마다? 뭐 내가 해? 그죠? 양수 a라고 했으니까 a는 2일 텐데 뭐 꼭 양수라는 말이 없었으면 다른 값도 되긴 해요. 누가 중간에 있느냐를 가지고 찾으시면 되죠. 이게 0하고 a하고 a 더하기 2인데 얘가 가운데 있다고 보면 a는 2고요. a하고 0이 가운데 있다고 보면 얘는요. 이거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빵이래. a가 얼마라는 이야기야? 마이너스 1, 1, 0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럼 a 플러스 2가 가운데 있으면 뭐 a가 있고 0이 있고 이렇게 되죠. a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4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뭐 누가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a의 값은 여러 개 될 수 있는데 그중에 이제 양수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a는 2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어쨌든 셋 중에 하나가 중점이더라 라는 거고요. 2번 보시면 잠깐만요. 더 해야 되나? 여기까지 해야겠다. 2번 보시면 2차 곡선이래요. X축, Y축으로 둘러싸진 두 부분이 있대요. 여기하고 여기에요. 넓이가 같대요. X축 위에 있는 거, X축 밑에 있는 거네요. 넓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면 이걸 0에서 3까지 한꺼번에 정적분해서 빵이다 라고 풀 거라고요. 그래서 풀어보면, 자, 귀찮은 산수지만 뭐 제가 해야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계산을 해보면 0 될 거라고요. 그죠? 정적분 하시면 3분의 1의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의 x예요. 여기에다가 0에서 3까지입니다. 0은 신경 안 써도 되고 3만 대입해 보시면 요거 9예요. 요거 9a고요. 요거 3a 더하기 3이에요. 즉 마이너스 6a 더하기 12입니다. 그래서 a의 값이 2다 이렇게 나오고요. a가 2면 여기다 2를 대입해 보잖아요. 그러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거든요.
인수분해 해보니까 1과 3이 교점이에요. 그래서 요점의 좌표가 1이다 거든요. 그럼 요 부분의 넓이랑 요 부분의 넓이가 같아지도록 하는 x의 간격도 2대 1이다 라는 말인데, 지금 요거 2고 요거 1이에요. 이것도 2차 곡선의 경우에 맨날 똑같거든요. 아래로 이렇게 혓바닥 나온 거 있죠. 요 혓바닥. 요 부분의 넓이랑 같아지게끔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갈 거야. 얘랑 얘랑 둘이 넓이가 같아지려면 요점 x좌표 얼마라는 이야기냐면 4더라 그 얘기예요. 요 간격의 절반만큼 더 가면 여기랑 여기랑 둘이 넓이가 같아지거든요. 맨날. 매번. 이거 그냥 산수하는 거 지울게요. 이건 제가 아까 3차 곡선 이야기 했던 거 있죠. 그거랑 엮어서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이제 했던 거 합쳐보자고요. 요거 y는 fx입니다. 여기 극대, 여기 극소. 요점 x좌표를 알파, 여기 베타, 그리고 극대값이랑 같아지도록 하는 요점 x좌표를 감마라고 하면 요 간격과 요 간격이 항상 2대 1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미안하지만 다짜고짜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와 얘의 간격이 2대 1이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할 거냐면 도함수를 그려볼 거예요. f'(x). 왜? 뭐? 아니야? 됐어? 3차 f예요. 도함수 그릴 거야.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 극대 기준으로 증가, 감소, 증가니까 x축 필요하고요. 양수, 음수, 양수. 여서 그래프는 이런 모양새가 됩니다. 대충. 그죠? 요게 y는 f'(x) 이렇게 생겼어요. 교점 x축 역시나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의 정적분 값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빗금친 부분이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 이게 요 부분의 정적분이랑 관련이 있죠. 여기다 마이너스를 달면 이제 요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얘는 정적분의 정의에 따르자면 이거 부정적분에서 베타 넣고 알파 넣고 빼래요. 빼보면 누구란 이야기냐면 f 베타에서 f 알파를 뺀 거죠. 그죠? 그럼 봐. 요 부분의 정적분은 요 부분의 넓이랑 관련이 있는데, 실제로 얘는 누구란 이야기냐면 f 베타에서 f 알파 빼래요. fx 입장에서 보면 함수값의 차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즉 f 베타에서 f 알파를 빼세요니까 파란색 화살표의 길이랑 관련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삐뚤어졌어. 도함수에서 정적분은 원래 함수에서의 함수값의 차이랑 관련이 있더라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엄청 어려운데 그냥 정적분의 정의라고요. F'을 알파에서 베타까지 정적분하면 그냥 F 베타에서 F 알파를 빼는 건데, 얘네들이 나타내는 걸 그림에다 다시 표시해보면 이것의 정적분은 빗금친 부분 넓이랑 관련된 거고, 얘는 저 위에 그림에서 화살표랑 관련이 있는 건데, 정적분한 게 음수겠죠. x축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내려왔을 거라고. 그죠? 다음 요거 볼 건데요. 뭐 할 건지 이해되죠? 저 빨간색 화살표의 길이하고 관련된 건 누구냐면 요 부분의 정적분일 거예요. 빨간색 빗금친 정적분.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f'(x) dx. 얘는 f 감마에서 f 베타를 뺀 녀석인데, 얘가 누구라고? 빨간색으로 빗금친 부분이고요. 얘가 누구냐면 빨간색 화살표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극대 찍고 극소 찍고 다시 극대값이랑 같아졌다고 했거든. 내려온 양이랑 올라간 양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밑에 부분의 넓이랑 위에 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려면 x좌표 간격이 2대 1이어야 한다고요? 2대 1이어야 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3차 곡선의 극대 극소 다시 극대값 같아지는 거랑 2차 곡선에서 두 부분의 넓이가 같아지는 거는 사실은 한 개로 엮자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도요, 뭐 역시나 기하학적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많긴 한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꼭 극대나 극소점이 아니어도 당연히 얘는 통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냥 요거 때문에 일부러 요점 잡았지만 그냥
중간에 있는 생뚱맞은 점 잡아가지고 정적분 해보면 그게 그냥 거기서의 함수값 차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꼭 굳이 알파, 베타 값만 아니어도 써먹을 수 있는데 요 값들을 집어넣어서 이 미분할 때 외우라고 했던 거 그거랑 엮어가지고 적분할 때도 꽤 쏠쏠하게 써먹을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기억하라는 의미로 알려드린 겁니다. 2대 1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미분할 때도 나오고 적분할 때도 나오는데 그 둘이 같은 얘기라고요.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아까 요 문제는 계산 안 해도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여기 1이라고요. 보자마자 얘랑 얘랑 둘이 넓이 똑같다고? 그럼 여기랑 넓이가 똑같다는 건 2대 1이어야 하기 때문에 요점 x좌표 1이고 그럼 1과 3을 근으로 갖는다는 이야기니까 그거 가지고 a를 찾으시면 금방 답이 나온다고요. 정적분 하지 않아도. 그죠? 그래서 뒤에 예제 문제 같은 거 보면 요거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미분, 적분 왔다 갔다 할 때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 외에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두 곡선 사이의 넓이인데 요거는 아까 제가 그 개념 설명하면서 다 했던 얘기예요. 원래 교과서에는 누가 위에 있는지 알아내서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서 적분하세요인데 이 교과서니까 중요하다고 한 거고요. 안 중요합니다. 어디서 만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별로 구간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교점이 중요하고요. 교점별로 구간 잘라서 정적분하는 거고 각자 정적분하고 각자 절대값 씌우는 거예요. 누가 위에 있냐 밑에 있냐는 모르셔도 된다고요. 교점 찾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얘도 보시면 뭐 이거랑 이거로 둘러싸진 분의 넓이 구하래요. 그럼 얘랑 둘이 갖다가 놓고 일단 방정식부터 풀어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교점 찾으시고 요거까지 해서 그림을 아예 그려볼까요? 얘는 0하고 4에서 x축이랑 만나는 거고 얘는 y는 x고요. 그럼 얘랑 둘이 갖다가 놓고 방정식을 풀면 교점 어디냐면 3이죠. 아니야? 맞죠? 왜 날 이상하게 봐.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x는 4래요. x는 4는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얘가 구하라고 한 건 어디일 거냐면 포물선 요거 직선 요거로 둘러싸인 부분이래요. 어디란 이야기야? 여긴가 본데. 그죠? 그럼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서 정적분 하세요. 그런 이야기라는 거네요. 그죠? 3에서 4까지 직선에서 포물선 빼서 적분하세요. 그죠? 이 그림에 따르자면 그렇다는 이야기네요. 아마 얘도 여기는 포함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죠, 여기 빼고 요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밑에 있는 건요. 얘도 그림을 좀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a가 0보다 크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겠죠. 얘는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녀석으로 바뀐 거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1이래요. 둘러싸여진 부분은 어디란 이야기냐면 여기죠. 그럼 얘도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가지고 넓이 구하세요.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2번. 자, 여기까지만 하고 갈 건데 약 올리려고요. 답이 나온 사람이면 제가 미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약간 황당한 문제거든요.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약간 이런 겁니다. 어쨌든 해보시고 밑으로 가서 곡선, 직선으로 둘러싸인 거예요. 얘는 식이 두 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교점 찾으면 끝납니다. 얘랑 둘이 갖다가 놓고 교점 찾아보시면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이렇게 세 개 나오네요. 그죠? 근데 그 세 개가 뭐 이렇게 간격이 일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잔머리를 굴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하시고 1에서 2까지 적분하시고 따로따로 절대값 씌워서 넓이 구하시면 됩니다. 그죠? 아이, 다 마찬가지니까 해보시고요. 다음에 나와 있는 것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접선이네요. 요것도 오늘은 이렇게 풉시다. 그냥 접선의 방정식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둘러싸여진 뭐시기 뭘 구하든지 말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시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거 x축, y축에 x세제곱 이렇게 생겼겠죠? 1,1 여기서 접선 그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둘러싸여진 도면이니까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는 요점 x좌표는 1이겠지. 여기서 접선 그으라고 했거든요. 그럼 요점 x좌표 하나만 더 찾으시면 돼요. 요점 x좌표 찾아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3차에서 직선 빼가지고 정적분 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이 문제에서는. 접점 좌표가 뭐부터 찾는다? 접선 구하래 뭐부터 찾는다? 접점 x좌표 얼마다? 1이다. y좌표는 1이죠. 기울기 얼마? 그죠? 그래서 그림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요점 찾아야겠네. 이 점의 x좌표를 좀 쉽게 찾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직선을 구하자면 구할 수 있는데, 이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3차랑 접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만 이따 치고 얘랑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풀면 교점이랑 접점 x좌표 나와요. 그죠?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풀겠다는 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이야기하는데 3차니까 근이 3개겠죠? 근데 알고 있지만 접선이기 때문에 2개가 같아요. 같은 거 2개랑 다른 거 하나예요. 그런데 이 같은 것의 좌표를 알죠. 1에서 접선 그으래며. 얘 얼마라고? 1이라고. 얘 1이고 얘 1이에요. 나머지 하나는 얼마게? 여덟 글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르자면 베타는 세근의 합이 얼마다? 빵이다. 그러니까 베타는 마이너스 2다.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이 무엇이 오든지 간에 1차랑 상수항이잖아요. 3차 방정식에선 3차항의 개수랑 2차항의 개수로 세근의 합을 정할 수 있는데, 세근의 합이 정해지는데, 직선이 누가 오든지 간에 3차항이나 2차항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오든 세근의 합은 항상 이 식의 경우엔 빵으로 일정하다고. 그런데 1에서 접선 그으라고 했기 때문에 1을 중근으로 2개 가져요.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 안 찾아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고요. 3차항이 1인데 2차항이 없네. 여기서 접선 그었대? 그럼 1, 2개 근에다가 다 더해서 빵이니까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2구나. 그래서 요점 x좌표가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찾아진다고요. 이 점 x좌표가 마이너스 2면 y좌표는 직선에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8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점의 좌표도 찾아지고요. 뭐 이런 걸로 직선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거는 내일 할 겁니다. 오늘 알려주면 다 까먹겠죠? 그리고 내일 알려드릴 건데, 어쨌든 이렇게 접선 나와 있을 때 접점 그리고 나머지 한 점의 좌표 찾는 거, 이렇게 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찾을 수 있고요. 접선의 방정식 우리 공부할 때 책에 보면 이런 문제 있었어요. 어디에서 접선 그었는데 또다시 만나는 점의 좌표 찾으세요. 이런 문제 있거든요. 접선 파트에 보면 이용하시면 보자마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접선을 구하지 않아도 사실은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건 2차의 접선인데, 요거는 식을 좀 찾아가지고요. 넓이 구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나온 거
까지 이야기를 할 건데 곡선과 y축 이건 완전히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x랑 y랑 자리를 싹 바꿔서 푸시면 돼요. 우리는 x축 fx, x는 a, x는 b로 둘러싸진 거죠. x축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y축을 기준으로 넓이 구하세요야. 그래서 식도 x는 fy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멀미나게 생겼죠? 이거 그냥 요 그림 딱 뜯어가지고 돌려서 딱 붙이시면 그냥 y는 fx에 x축 x는 a, x는 b로 둘러싸진 분의 넓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식으로 쓰자면 여기 보시면 a에서부터 b까지 fy, dy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a에서 b까지 fx, dx랑 다를 게 없잖아요. 적분 변수만 바꾸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y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대 고민하지 마시고 그림 돌려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역함수처럼. x 자리에 y 쓰시고 y 자리에 x 쓰시면 우리가 아는 녀석 된다고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니까 속지 마세요. 이런 것도 보시면 너무 쉬우니까 됐고요. 이런 것도 보시면 y제곱은 x 더하기 9래요. 이상하죠? x는 0이래요. 그럼 이건 뭐라고 문제를 바꿔서 풀 거냐면 x제곱은 y 더하기 9고 y는 0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 말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9하고 x축으로 둘러싸진 도형의 넓이 구하세요라는 말이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그림 그리면 여기 뿔마 3에 이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라는 말이겠지. 그죠? 이걸 그림 고지고대로 풀자면 이 부분의 넓이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3이고 3이고. 근데 굳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냐고. 이거 돌리면 이해 되는 건데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x랑 y랑 싹 자리 바꿔서 생각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아이디어만 있으시면 그냥 또 노가다 산수하는 거예요. 해서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할 얘기고요. 뒤에 보시면 여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킬러 공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산수를 도와줄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주 강력한. 정적분은 엄청 귀찮은 산수예요. 이용하시면 아주 간단한 산수로 바뀌게 돼요. 책에 있는 거 말고 몇 가지 더 알려드릴 겁니다. 밑에도 쓸만한 것들. 공식만 쓰시면 꽉 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주 괜찮은 무기를 몇 가지 드릴 텐데 그 전에는 일단 열심히 낫질하시고 삽질하시고 해서 오늘 배운 내용까지는 좀 불편한 산수지만 풀어보도록 하세요.